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엎어지면 코 베어가는 무서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업계에 있다 보면 계약서를 잘 모르는 개발자들에게 이제 부당 계약서 쓰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이런 특약사항 좀 이상한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취업하는 친구들이 또는 이직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이력서 검토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고 이거는 빼달라, 아니면 예를 들면 뭐 특별한 좀 사정이 있는 회사의 경우는 특약을 넣어달라 등등 이제 같이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이게 보면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보통은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제가 헌터라는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헌터 엑스 헌터 이 만화 좋아하는데, 거기서도 어떤 뭐 게임 시험장 이런데 약간 그 자격증 시험장에서 초보자들 상대로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관대하기보다는 보통은 좀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훨씬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착한 사람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보통 이제 그 착한 사람조차도 그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쉽게 남들과 양보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내가 돈이 많으면 선택지가 넓어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그 돈을 남한테 기부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 중 하나일 거고, 내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손해 볼 경우가 별로 없고, 그리고 웬만한 작은 사기를 당했을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뭐 크리티컬하진 않으니까 이러면서 툴툴 털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살면서 뭐 학생들 이렇게 자기가 돈이 없어서 무료로 교육을 해주고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갚겠대. 그래서 오케이 하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쳤던 애 중에 제가 20년 가까이 해왔잖아요. 80%가 안 갚았어요. 얼마 뒤 돈 벌어서 주겠다 했는데 막상 주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좀 빡셌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뭐 등록금이 엄청 비쌌던 것도 아니고,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참 씁쓸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보니까 저는 학생들을 좋아하고 그 졸업생들을 항상 지지하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을 뭐 이렇게 또 똑같이 사랑하고 뭐 선생으로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어요. 뭐 제가 INTP 성향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그런 판단을 하는 그런 성향이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렇게 여러 번 당하다 보면 통계적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무료로 해주는 게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후불제를 할 경우엔 계약서를 쓰거든요. 공증까지 받고.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사제지간에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결국에는 굶어 죽는 건 나고, 그렇게 되더라고. 참 슬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저는 제가 살면서 은행 대출도 거의 안 받고, 저는 좀 월세 같은 거 낼 때도 웬만하면 좀 일찍 내고 그런 편이거든요. 한 10일 일찍 내는 경우가 많아요. 집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은 제 성향상 많은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학생들이랑 약속을 하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의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취업도 잘 됐고, 근데 다 나 같은 줄 알았던 거지 어렸을 때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 내가 성격은 안 좋지만 남들이랑 약속 안 지키고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 난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돈에 관련해서 깔끔하게 하려고 하고, 내가 남한테 돈은 잘 안 빌려주는데 내 예전에 그 어떤 친구가 200만 원 빌려달라 그랬는데, 내가 그 친구에 대한 우정에 대한 보답을 한 50만 원 줄 수 있겠더라고. 50만 원 줘버리고 대신에 나는 이제 돈 안 빌려준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걔도 이제 150만 원만 빌리면 되니까 덜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게 만약에 타협이 안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도 상관없어 나는. 왜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유교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도리라는 건 인간으로서 내가 그 친구에 대한 우정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해준 거거든. 근데 살면서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 남한테 해코지를 했다거나 뭐 그런 경험도 없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항상 다하면서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그렇게 욕을 먹고 해도 별로 타격감이 없는 거야. 왜? 논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 딱히 상대방한테 피해 준 적도 없고.
근데 진짜 이번에 또 한번 골 때린 일이 또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부동산을 이제 가진 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 되게 저렴하게 산 거거든요, 갭 투자로.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부동산 가치가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손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하긴 한데, 뭐 투자해 놓은 거에서 손해가 있는 게 더 많은데, 한 10년 뒤 보면은 보통은 다 올라 있으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오래된 그 집을 사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 제가 인천 같은데 좀 싼 데 있잖아요. 되게 못 사는 동네. 그런데 사다 보니까 이제 막 돈은 되게 조금 들어가서 좋은데 되게 오래된 집들이 많아. 재건축 같은 거 될 거를 노리고 사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좀 이게 좀 물론 이제 재건축이 되면은 다 상관없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 정말 하자보수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제가 돈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하자보수 할 때 내가 서울에 사니까 일일이 가지 못하니까, 거기 이제 그 근처에 계신 이제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자보수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연결해서 그 세입자분이랑 이제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그 처리를 해달라. 그럼 내가 돈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견적을 한 300만 원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위에 물탱크가 어쩌저쩌고 하면서 물탱크 쪽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도 다 받았고 어디가 문제인 건지도 다 봤어. 근데 진짜 대반전인 게, 이제 거기를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저랑 친한 형이 대신에 인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형이랑 이렇게 그 형분 동생이랑 같이 이제 본 거야. 근데 문제는 봤는데 전혀 반대쪽의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쪽은 물탱크가 없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게 전혀 반대쪽의 영상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면서 견적을 뻥튀기를 한 거죠. 물탱크 철거 비용 이런 것처럼. 근데 물탱크 자체가 원래 없는 쪽이 우리 쪽인 거야, 그 빌라에서. 그러니까 벙찌는 거야. 그 철거 비용으로 얼마 산정이 됐고, 이건 사기거든?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거 이렇게 중개해주신 그 부동산 그 업자분이 자기도 이게 집을 여러 개 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도 사기를 많이 치니까 자기네들이 아예 업체를 세워서 자기네들 직접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또 놀란 거지. 아, 이게 진짜 부동산 사기를 떠나서 그 인테리어하고 이거를 설비해주는 분도 사기를 치는구나. 그런 거 보면서 참 너무 슬펐어. 근데 제가 프리랜서 할 때도 앞에서는 자기네들이 무슨 어떤 기업, 되게 유명한 기업의 핵심 인재들이 나왔다면서 계약할 때는 설레발 존나 치고 막 그러다가 막상 딱 시작하고 나한테 줄 돈 150만 원 떼먹었잖아. 원래 300만 원 떼먹었거든? 300만 원 떼먹었는데 거기서 내가 150 달라 그랬어. 아까 150이 아니고 300을 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150만, 내 내용 증명 보내고 당신 고소할 거라고 그러니까 300 중에서 150 딱 주더라? 근데 나머지 150 남은 거는 못 받았어. 내가 그거를 내용 증명 보내서 뭐 소송하기도 애매한 금액이잖아, 그 150이. 아,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야.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됐을 텐데,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이거 말고 또 계약서 안 쓰고 옛날에 프랜차이즈 한 적 있었거든? 근데 그때도 이제 뭐지? 그러니까 돈을 안 줄라 그래, 자꾸. 돈을 안 줄라 그러고 자꾸 미루고, 만약 21일이 정산이야. 근데 내가 그 사업이 얼추 제가 알기로는 다 현금빵 쳐가지고 현금으로 돈 버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 그 내가 그거 매출이 얼마나 하는지 내가 산정해서 보니까 내가 다 알고 있고, 왜냐면 내가 개발자니까 내가 산정해서 주거든 얼마 주라고 데이터베이스에 다 쌓여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돈을 줘야 될 게 있는데, 21일이면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자꾸 질질 끄는 거야. 그래서 그 되게 옛날 얘기야. 한 십 몇 년 얘기, 몇 년 전 얘긴데. 그래서 내가 서버 꺼버리기 전에 빨리 돈 주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막 사정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뭐 아는 사람한테 뭐 돈을 어떻게 해서 뭐 하는데 그 돈이 필요하다. 그거 뭐 2달 뒤에 주면 안 되겠냐 뭐 이지랄 하는 거야. 나는 그 월급 받고 생활하는 사람인데. 내가 프리랜서지만 월급 프리랜서였거든. 그래가지고 서버 꺼버리기 전에 지금 당장 입금을 하고 그랬지.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받았어. 그리고서 그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죠, 당연히.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나는 그냥 월급 달라고 한 거고 그런 건데, 그 사람 사정을 내가 왜 봐줘야 되는데, 나도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 사람이 훨씬 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엔지니어로서의 나의 지분만큼만 수익을 그냥 받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존나 어이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른 개발자들이랑 쇼 붙여가지고 하다가 뭐 그 개발자가 잘 못했나봐. 그러니까 다시 나한테 연락 왔는데 내가 됐다고 싫다고 끊으라고 하고 그냥 안 했지, 같이 일을. 그 돈 받고 그냥 사이가 안 좋아져서 빠이빠이 했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제가 그런 일들도 하고 일반 회사도 많이 다니고 사업도 하고 다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뭐 학생이라고 아까 말한 사례처럼 돈 안 띠먹고 도망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 심지어 고등학생이었어. 자기네 집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노부 팀장님 제가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꼭 갖겠다. 그래 알겠다. 그래 내가 그래 어린 학생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내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너 좀 잘 만들어 줄게. 해고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거 나중에 돈 안 주더라고. 돈 준다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무슨 그 똑똑해 보인다고 해서 안 당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전 진짜 많이 당하고 살았고 좀 근데 뭐 크게 당한 건 없어요. 그냥 뭐 다 짤짤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 좀 면전에서 같이 매일매일 공부하던 학생이 그렇게 하니까 상처가 크더라고. 그리고 같이 이제 몇 달 동안 같이 했던 동료들이 그렇게 하면 또 힘들고 그리고 나도 리스크 분산해가지고 갭 투자로 그냥 집을 사고 설비하느라고 뭐 그 세입자 뭐 인터넷도 달아줘야 되고 뭐 그 외국인 세입자거든. 그래서 그것도 해줘야 되고 뭐 물탱크도 막 그거 설비도 해줘야 되고 뭐 장판도 뭐 보니까 되게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갈아주고 별 짓을 다 해도 그래. 그리고 또 골 때린 게 내가 새로운 어떤 그거 말고 하나 더 있거든, 집이. 근데 그게 이제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이렇게 들어온 거야. 들어오는데 원래는 집주인이 집 청소 안 해주잖아요. 자기 들어온 사람이 세입자들이 보통 청소하면서 들어오는 거지. 근데 나는 그래도 좀 들어오시는 분 좀 편하게 쓰시라고 한 30만 원 들여서 입주 청소를 해줬단 말이야. 그게 월세도 아니어서 사실 나한테 크게 들어오는 돈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시세 차익이나 막 10년 뒤면 좀 오르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이미지로 했는데 문제는 거기 들어오면서 청소 업체 와가지고 깔끔하게 다 하고 했으면 더 바라면 안 되잖아. 근데 와가지고 그분이 창문 바깥쪽 있죠. 그쪽은 위험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도르래가 아니고 뭐지? 그렇게 위에다 이렇게 걸쇠 걸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청소하는 거 있잖아. 바깥에서.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해야 청소가 되는 부분까지 안 됐다고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거 깔끔하게 해달라고 그지랄하고 있더라. 입주 청소 조건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분은 LH공사 출신이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한 100만 원도 안 돼요. 그 전세 막 1억 정도 되는 빌라거든. 근데 그 본인이 쓰는 돈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뭔가 되게 까다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좀 짜증났어,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막 가난하다고 막 정부 지원 받는다고 해서 착하지 않다니까. 난 그런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내가 세입자로 만나기도 하지만 그리고 내 친구 중에 교수인 친구도 이제 그런 직종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난단 말이야. 근데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나오더라. 이게 세상이에요. 참 슬프죠. 내가 약하면 남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런 거에 너무 타격을 안 받을 정도로 나름대로 내 능력을 공고히 만들어 놓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인도 같은데 여행 같은 걸 제가 안 가고,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 갔을 때도 약간 그 택시기사들이 다 흥정하려 그래. 지겨워 죽겠어. 그냥 정가로 가면 되잖아. 근데 외국인이 봉인 거야.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그냥 남에게 이렇게 그렇게 덮어 씌워 먹어도 상관없다. 이 정도 사기는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나 인도 이런 인도에 진짜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에 여행자들이 많이 사기를 당하는데 억울하고 화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원래 많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차라리 내 능력이 그 정도의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그냥 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조금 더 낫기는 해요. 물론 나는 아직 타격이 크지만, 그게 아무튼 내가 이거를 보면서 좀 인간 세계가, 원래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고, 이번에 전세 사기 그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느낀 게 확실히, 진짜 엎어지면은 코 베어가는 세상이구나. 이런 세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다고 그런 거에 아예 안 당하는 건 아니고 완벽하게 안 당할 순 없어요. 하다못해
테크노마트 폰파리 막 이런 경우도 막 거기서 막 조건 뭐 할부 원금 막 이런 거 잘 알아야 이제 사기를 안 당한 거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참 웃기다니까. 근데 다 그리고 그거 일일이 사기 안 당하려고 조사하는 게 에너지가 더 드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는 좀 좋게 생각하려고 하지. 그래서 아무튼 그 막 물탱크 관련해서도 그거 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물탱크 그 영상을 우리한테 보낼 줄 상상도 못했지. 우리 쪽은 물탱크도 없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아무튼 나중에 우리가 좀 지켜보려고요. 그래가지고 견적이 막 뻥튀기가 돼가지고 한 몇십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비싸야 100만 원인 그런 거를 막 진짜 막 세네 배 뻥튀기해서 보내니까 좀 이게 뭐지? 그러면서 내가 확인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잖아. 그쵸? 200, 300인데 엄청 이게 크다면 큰 돈이거든 사실 그게. 뭐 근데 2, 300 벌려면은 그게 또 한 달 동안 개고생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 정도 금액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말 어떨까? 좀 아무튼 좀 많이 놀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놀래기도 하고 생각보다 나는 내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진짜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한 70%라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4% 정도가 소시오패스래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줘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냥 4%의 그 사람일 수 있는데 100명 중에 4명은 소시오패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냉정한 그 시선으로 좀 봐야죠. 근데 이거 말고도 상황을 냉정하게 봤을 때 훨씬 좋은 게 되게 많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빠가 고향 친구 하면서 형님 하면서 막 맨날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많이 봤거든? 근데 그 중에서 주변에 붙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고향 친구도 회사 부도나고 그러면은 딱 쌩 까고 이런 걸 많이 봤어, 어렸을 때. 아버지 그걸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세상이, 그렇게 감정적인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술 마시고 서로 형님 할 때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도 본인이 상황이 괜찮을 때 얘기해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졸라 냉정한 거야, 세상이. 참, 그래서 개발자 할 때도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저 신입이고 저 학생인데 할인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냉정하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막 어디 인스타 맛집이라고 가는데 맛 없거나 막 직원 싸가지 없으면 냉정하게 욕하잖아. 똑같은 거야. 걔네들 그 회사도 여러분들 딱 보면서 신입이니까 불쌍하니까 뽑아주고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개발자도 내가 뭐 이 회사에 몇 년을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의미 없어. 능력이 좋고 이 회사 아니면 갈 때 존나 널리고 훨씬 돈 많이 주면 벌써 이직했을 사람이 굳이 막 이 회사에 있었다는 거는 이 회사에 뼈를 묻었다는 거는 애매하니까 그러겠지. 조건이 애매한데 계속 있는 건 그냥 무능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조건이 내가 훨씬 좋은데 그걸 일일이 참는다? 무슨 베이커가 한국에 남는 소리 하고 있어. 베이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사람은 이제 인정이 되잖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한 사람인 게 이미 공인이 됐고, 외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많잖아. 근데 지금 국내 회사 있지만 그래도 국내에 있는 팀에서도 그래도 최고 대우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 참고 있다기보다 그냥 있는 거지. 일반적인 회사원이 다 베이커처럼 막 그렇게 막 능력이 존나 좋은데 그 회사에서 억지로 잡아서 있는 경우 거의 없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